안녕하세요. 1분 꿀팁 베트남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 아직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경우 이미 개인정보 한 번쯤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문제는 유출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일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는 대형 플랫폼과 통신사를 포함해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구매 이력, 심지어 여행 정보까지 포함된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흘러나간 정보는 단순히 스팸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 일대의 범죄 조직으로 흘러들어가 실제 돈으로 이어지는, 피해로 이어지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유출된 내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해외 범죄 조직에 넘어가고 실제로 어떤 피해로 이어지는지까지 그 구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여러분의 유출된 데이터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들은요,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같은 폐쇄형 네트워크를 통해 묶음 형태로 거래가 됩니다. 이름, 전화번호, 구매 이력, 특정 연령대, 직업군까지 분류된 데이터가 리스트 형태로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가격이 생각보다 매우 낮습니다. 한 건당 몇 원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를 누가 사느냐입니다. 주로 사는 주체가 바로 보이스피싱과 각종 사기 조직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은 인건비, 단속 환경,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이런 조직들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지에서 불법 콜센터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부 조직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 일부 지역도 새로운 거점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베트남의 북부, 박린성에서는 한국인들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지 주택을 임대해 콜센터를 운영했고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벌이고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과 범행 시나리오를 공유했습니다. 피해 금액도 수억 원에 달했다고 하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유출된 나의 개인정보가 해외 조직으로 연결되었고 실제 금전 피해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활에서 이런 범죄 유형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업 및 자영업자를 노리는 B2B 사기가 있습니다. 이커머스나 유통 플랫폼에서 유출된 판매자 정보와 거래 이력이 범죄 조직으로 넘어간 형태인데요. 이후 조직원들은 실제 거래 패턴을 알고 있는 것처럼 판매자에게 접근해 대량 주문을 제안하거나 기관을 사칭합니다. 피해자가 물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혹은 공급처를 가장한 또 다른 조직원이 나타나고요. 이들이 선입금을 요구하고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었죠.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곳에 저 먹방 유튜버인데요. 이번에 일꿀배님의 식당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원하는 와인, 술 등이 있으니까 이걸 좀 구매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러면 자영업자분은 그러면서 이 번호 혹은 이 업체를 통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넌지시 말을 하죠. 자영업자분들은 먹방 유튜버가 우리 식당에 온다고? 너무 좋으니까 생각할 틈 없이 바로 전화를 해서 이런 술이나 아니면 고급 제품을 구매합니다. 당연히 선입금을 받고 튀는 먹튀 사례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저같이 해외 체류 정보를 이용한 가족 대상 사기인데요. 해외 여행 정보 혹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 피해자가 되는 사례죠. 예를 들면 체포가 되었다, 병원을 가는 응급 상황이다라는 이유로 긴급 송금을 요구합니다. 이때 이름, 일정, 위치 같은 실제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쉽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 일꿀배의 가족에게 지금 일꿀배 씨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지금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는데 송금을 해야 됩니다. 이 계좌로 송금 안 하면 치료가 어려우니 빨리 입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무섭죠. 빨리 송금을 하고 치료를 받게 하고 싶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기반 해외 취업 사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너무나 유명했던 사기죠. 구직 사이트나 통신사 데이터 유출로 확보한 청년층 정보를 바탕으로 고수익 해외 일자리를 제한합니다. 일부 동남아 지역에서는 실제로 입국 후 여권 압수하고요. 이동도 제한하고 범죄 가담 강요 같은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되었고 뉴스나 미디어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주된 발생지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캄보디아와 가깝다 보니까 베트남 공항, 뭐 던서너 공항이라던가 아니면 뭐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이런 곳을 통해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강제로 뭐 예를 들면 뭐 칼을 들고 있다거나 위협을 해서 국경을 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매우 많습니다. 좋은 조건만 보고 해외를 갔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가해자가 돼버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참 오싹합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해 너무 잘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캄보디아에도 한국 영사를 파견했고요. 이분이 경찰 관계자예요. 그래서 빠르게 범죄 조직에 대한 소탕, 지원을 요청을 해서 현재는 캄보디아는 굉장히 깨끗해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작년 대비 치안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범죄 조직이 항상 사라지지가 않고요. 점점 점조직화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입니다. 현재는 뭐 미얀마라던가 태국 국경, 캄보디아 외곽 등지에서도 범죄 조직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항상 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이러한 사기나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나 기업의 준비보다는 이러한 범죄는 항상 선행되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해외여행이나 체류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SNS 이런 거 좀 위치는 노출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뭔가 좀 불분명하다 싶으면 방어적으로 그리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좀 움츠리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꿀팁 베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